24년을 여는 첫 대회입니다. 우선 개인적으로 23년도에 가장 맘에 들지 않는 닥터스탑이자 판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1라운드에 앙칼라예프의 일리걸니가 조니 워커의 안면에 적중했고 링닥터가 경기를 속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반칙을 한 선수가 패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노컨테스트라는 것도 별로 맘에 들지 않았고 감점으로 충분히 속행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했는데 아쉬웠죠. 경기를 중단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경기가 치러지는 나라가 어디냐는 링닥터의 질문에 워커가 모래판이라고 대답한 이유에서인데, 워커의 성격을 고려했을 때 놀랍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재경기를 하게 됐으니 그렇다 치고, 이번 경기가 흥미로운 점은 서로의 감정 싸움이 됐다는 이유뿐만 아니라 최근 페레이라가 라이트 헤비급의 타이틀을 차지했기 때문일 겁니다. 자마일은 부상과 개인사로 잡음이 있어 복귀 시점이 불투명하고, 프로아치카와 블라코비치가 페레이라에게 패배했기 때문에 다음 컨텐더를 결정하게 될 수 있는 중요한 경기가 됐죠. 앙칼라예프와 조니 워커는 성향이 아주 다른 파이터입니다. 앙칼라예프는 두루두루 빠지는 것이 없는 안정적인 경기력을 대변하는 선수라면, 워커와 같은 경우 폭발적이고 감각적이지만 아주 믿음직스럽지 못한 경기력을 자랑하죠. 데이나의 컨텐더 시리즈로 데뷔, 3연속 1라운드 피니시에 평균 경기 시간 57초로 치마예프와 같이 하입을 받으며 입성을 했지만, 잘할 땐 정말 잘하고 또 못할 땐 뭐하지 싶을 정도로 허무한 패배를 하며 상위 랭커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카바나가 이끄는 SBG로 캠프를 옮기며 폼이 다시 올라오는 중인 선수로 충분히 7위권 안에서 놀 수 있는 실력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앙칼라예프는 상성상 페레이라에게 충분히 해볼 만한 선수이지만 흥행성도 그렇고 블라코비치와의 무승부 이후로 잘 풀리지 않는 느낌인데, 만약 이번 경기에서 패배한다면 페트리안과 비슷한 포지션을 고수할 것 같은 느낌이죠. 조니 워커의 피지컬은 일단 훌륭합니다. 신장과 프레임도 라이트 헤비급에서 좋은 편이고 한방 파워도 분명 있을 뿐만 아니라 탄력도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방심을 할 수 없는 파이터인 것은 분명합니다. 백을 잡고 쿠텔라바를 들쳐매치는 모습으로 보아 완력 역시 좋은 편이고, 하위에서의 가드게임이 크게 눈에 띄는 점은 없지만 상위나 백에서의 컨트롤 역시 준수하죠. 또 정석적으로 그라인딩을 하며 잠식하는 타입은 아님에도 케빈 홀란드와 비슷하게 해머링이나 파운딩을 집어넣는 장면이 자주 보이는데, 확실히 타이밍이 나오면 경기를 마무리 지을 능력 역시 있습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감각적인 선수들은 대부분 침착하게 경기를 운영하는 능력이 있는 선수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죠. 조니 워커는 움직임이 많은 만큼 페인트를 자주 내는 선수입니다. 하지만 활동량에 비해 펀치보단 킥 페인트가 유의미한 케이스라고 생각하는데, 킥이 나쁘지 않고 또 레그킥을 집어넣은 후에 상대의 가드를 벗겨내고 컨비네이션으로 따라붙는 것이 아니라 뒤로 빠지며 서클링, 다시 거리를 재정비하는 시퀀스가 많습니다. 즉 보기보다 거리를 길게 잡고 경기를 하는 타입의 선수라는 뜻이고, 단발성 공격, 또 상대의 어드밴스에는 기민하게 빠지며 거리를 유지하고 돌아주며 뒷손각을 노리는 선수이죠. 이런 경기 운영은 보통 기동력을 따라오지 못하는 선수에게는 상성상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폭발력이 더 좋은 선수에게는 쭉 밀리고 오펜스 타이밍을 잡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산토스전이 가장 좋은 예시가 될 것 같은데, 산토스와 같은 경우 경기 초반 레그킥을 많이 허용하고 까다로워했지만 사우스포 스탠스에서 바디킥을 집어넣으며 오프닝이 보이기 시작하자 워커의 게임 플랜이 망가져버렸습니다. 산토스의 파워를 경계했는지 너무 조심스러운 어프로치로 오프닝을 찾지 못하고 답답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스트라이킹의 관점으로 상대의 오프닝을 찾기 위해선 페인트나 풋워크만으론 한계가 있죠.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정타가 들어가든 들어가지 않던 성실하게 오펜스를 내며 오프닝을 만들어내거나, 앞손을 활용해 상대의 앞손을 컨트롤, 혹은 시야를 가리며 거리 조절을 해줘야 뒷손의 적중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워커와 같은 경우 확실히 테크니컬한 셋업은 아쉬운 선수이지만, 그런 아쉬움을 보완할 무기가 몇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킥이죠. 워커는 킥 캐치를 자주 당하는 선수입니다. 레그킥과 같은 경우 페인트를 많이 동반하고 리치가 있어 비교적 안전하지만, 프론트킥이나 크로스하이로 상대를 밀어줄 땐 킥 캐치를 자주 당하는 편인데, 바로 펀치로 붙어주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선 도박과도 같은 셋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성기 퍼거슨의 전매 특허이기도 했는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 확실히 펀치력은 나쁘지 않죠. 두 번째는 브라질 선수들이 잘하는 우월한 프레임으로 클린치에서 내는 엘보입니다. 밀고 들어갈 땐 모멘텀을 이용해 쭉 밀고 들어가기 때문에 컬러 타이를 잡고 뒤로 빠지는 상대에게는 충분히 위협적인 옵션이죠. 하지만 문제는 완력이 상응하는 선수를 만났을 때 오히려 밀릴 수 있다는 점, 또 컨비네이션을 내며 밀고 들어가는 시퀀스에선 디펜스가 좋지 못하다 보니 오히려 타격을 허용할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자마일과의 경기에서 이런 아쉬운 점이 몇 있었죠. 하지만 이런 허점들이 있음에도 워커는 브라질, 러시아, 캐나다, 아일랜드 등 여러 체육관에서 훈련을 하는 모습으로 보아 커리어를 쌓아가며 테크닉의 베이스가 단단해지며 겪는 성장통이라고 해석하고 싶고, 계속 발전한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고메드 앙칼라예프는 쿠텔라바전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개인적으로 UFC에서도 가장 인상에 남는 경기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뒷손 스트레이트가 좋은 사우스포가 어떻게 상대를 끌어들여야 하는지를 정석적으로 보여준 경기였죠. 경기 내내 안칼라예프가 뒤로 빠져주며 왼쪽으로 서클링을 해 쿠텔라바를 자신의 레프트 궤적에 놓으려 끌어들입니다. 맘처럼 들어오지 않자 아웃사이드나 거리 밖에서 뒷손을 주고 다시 빠져주기를 반복했죠. 쿠텔라바가 뒷손으로 어드밴스를 해줬을 땐 체크로 받아주고 무리하지 않으면 다시 계속 빠져주고 레프트, 비슷한 시퀀스가 계속 반복됐습니다. 쿠텔라바가 오른쪽으로 움직여 케이지를 커팅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계속 따라가다 보니 어느 순간 안칼라예프의 레프트 궤적에 놓였고 뒷손을 허용하며 다운됐는데 아주 인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피니시는 앞손으로 거리를 재자 뒷손이 정확히 적중했죠. 이처럼 안칼라예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뒷손 스트레이트로 경기 전과 후의 호전적이고 신경질적인 모습에 비해 아주 침착하게 셋업을 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하지만 쿠텔라바와의 경기는 쿠텔라바의 낮은 파이트 IQ가 크게 한몫하기도 했고, 그와 별개로 다시 이런 모습을 보기는 힘들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블라코비치가 제시한 킥에 대한 내구력 때문이죠. 안칼라예프는 뒷손과 체크가 가장 장기인, 즉 복싱 게임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와이드 스탠스를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테이크다운 디펜스와 뒷손을 내매에서 확실히 힘을 실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킥에는 취약할 수밖에 없죠. 앤서니 스미스와 같이 10위권 밖의 선수들에게는 킥게임으로 경기를 풀어가는 데에 무리가 없을 정도로 킥게임이 빠지는 선수는 아니지만, 블라코비치와 같이 잔뼈가 굵은 킥복서에게 레그킥을 너무 많이 허용하며 경기가 무너져버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약 페레이라와의 경기가 성사된다면 킥으로 공략을 당할 여지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안칼라예프의 두 번째 무기는 앞손 체크라고 생각합니다. 사우스포인 만큼 상대하는 오소독스의 입장에서는 뒷손으로 먼저 밀고 들어가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안칼라예프와 같은 경우 앞손이 상대의 앞면을 정말 잘 찾아내기 때문에 아주 까다롭게 작용할 수밖에 없죠. 바디로 시작해 투로 밀고 들어오는 컨비네이션이 아주 좋은 블라코비치도 어려워했을 만큼 안칼라예프는 체크가 좋고, 그만큼 상대 입장에서는 거리를 죽이기 쉽지 않은 파이터라고 생각합니다. 뒷손의 정확도 역시 좋다 보니 체크와 뒷손 두 장점이 아주 잘 어우러지는 파이터인 것 같습니다. 또 안칼라예프는 라이트 헤비급에서 찾아보기 힘든 육각형인 선수이기 때문에 레슬링 게임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테이크다운 그 자체보다 상위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바로 상대의 팔을 컨트롤해주는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컴뱃 삼보가 베이스인 러시아 선수들 특유의 그래플링 게임이죠. 덩치도 크고 완력 역시 블라코비치를 밀어버릴 만큼 좋다고 생각하는데, 클린치에서 레프트 훅을 내며 가둬버리는 모습을 보면 그래플링의 이해도 역시 아주 수준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1차전을 보자면 서로 밀어주는 시퀀스에서 무릎이 교차하는 장면이 많았습니다. 앞손 체크가 좋은 안칼라예프에게 더 웃어줄 수 있는 장면들이 많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조니 워커의 성격이 보이는 장면이죠. 묵직하게 꽂히긴 했지만 바디에 데미지가 있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한 방 터지면 그대로 헤이메이커가 될 수도 있었지만 무리한 점핑리 시도로 상위를 내주었고, 안칼라예프의 장기, 백에서 워커의 손목을 타주는 장면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샤프캅과 톰슨전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나왔었는데, 2차전에서도 그래플링 게임에서는 안칼라예프가 확실한 우위를 차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앞면에 안칼라예프의 니가 적중하며 경기가 종료됐는데, 조니 워커의 입장에서는 안칼라예프가 킥체크를 의식하는 장면이 많았기 때문에 발목 가까이 낮게 깔리는 인사이드 킥으로 공략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거리 밖에서 킥으로 공략을 해주되 침착하게 5라운드를 보고 경기를 운영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무리하게 들어가면 앞손 체크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안칼라예프는 조니 워커를 테이크다운 시킬 수만 있다면 안정적으로 경기를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터상으로 모든 능력치가 단단한 올라운더인 안칼라예프가 훨씬 유리한 경기라고 보지만, 요즘 뭔가 잘 안 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조니 워커는 변수가 많은 홀란드와 비슷한 파이터이다 보니 어떻게 피니시가 나와도 이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론 조니 워커가 이기는 것이 라이트 헤비급 경쟁의 측면에서는 더 재밌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하지만, 페레이라의 라이트 헤비급의 집권을 논하려면 안칼라예프와의 경기가 빠질 수 없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2024년을 여는 첫 대회인 마고메드 안칼라예프와 조니 워커의 2차전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 대회 시청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